자, 뭐 비트코인에 뭐 별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 채널에는 젊은 사람들 관심,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은 비트코인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까지 백악관에서 엄청난 행사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주최로 크립토 서밋이라는 축제가 이벤트 페스티벌이 나왔고, 트럼프만 나온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 나왔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양반이 우리의 그 시리얼 킬러,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같이 생기신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님이시고요. 좌청룡 우베코, 이쪽이 누굽니까? 바로 백악관 신설 부대로 그 만들어진 백악관 직속의 암호화폐 기관, 암호화폐 짜르라고 불리는 데이빗 섹스, 페이팔 출신의 큰형님이죠. 페이팔 마피아 데이빗 섹스. 이렇게 좌청룡 우베코 끌고 나와가지고 이날 이 자리다 누굴 모셨겠습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엄청나게 돈을 후원해주면서 구원해준 암호화폐 업계의 수장들을 이 자리다 다 초청했습니다. 이날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쫙 음식 깔아놓고 손님 접대 전 세계 정상한테 이렇게 극진히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 정상이 와도 이렇게 딱 재무장관, 대통령, 지금 백악관 직속까지 불러서 이렇게 딱 좋은 자리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경 많이 썼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경 쓰겠지? 월가에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주식이 이만큼 떨어지면 트럼프가 나타나서 살려줄 거야 그랬죠. 근데 지금 웬걸, 난 주식시장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아저씨는 나와서 주식시장은 좀 빠져야 돼, 좀 그럴 필요가 있어, 거의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울상이 됐죠. 왜? 자산시장이 잠깐 떨어지는 거는 내가 중요한 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게 아니야. 앞으로 이거를 다시 재정 균형을 다시 되찾고 관세의 영향으로 그걸 되찾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황골탈퇴한다. 그때까지 필수적으로 그런 과정 와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그랬죠. 아까 우리 앞에서 다 봤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전부 몰려가가지고 비트코인 CEO들 다 불러다가 아이고 요새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떨어지니까 좀 불만이 많았지? 걱정 마라. 오늘 저 출장 뷔페 쫙 먹고 내가 오늘 니네하고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내가 정말 챙겨줄게. 이렇게 극진하게 달래려고 이렇게 성의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안 해주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기관들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솔직히 압도적으로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기관, 업체, 개미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비트코인 쪽은 이렇게 극진히 챙겨줘요. 왜 그럴까요? 얻어먹은 게 많아요. 트럼프가 바로 언제부터? 때는 바야흐로 작년 4월, 5월. 예. 그때만 해도, 작년 4월, 5월까지만 해도 시장의 모든 분위기는 바이든이 이길 거다. 트럼프는 결국 못 이길 거다. 그러죠? 그리고 전당대회, 여름에 하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냐 안 되냐도 아직 그때도 뭐 지금 다른 공화당의 다른 경쟁 후보들 아무튼 그것도 결정이 안 됐던 때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 헤쳐먹은 부정부패 때문에, 그 다음에 의회 난동 그거 진두지휘했다는 그 의혹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기밀문서 마음껏 유출해갖고 자기 말하라고 저택에다가 국가기밀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사업할 때 그거 뽕 뽑으려고 그거 지금 맘대로 유용했던 거 70몇 가지가 법원에 걸려가지고 4년 동안 질질 끌고 오는데, 대선 과정에서 지금 재판관이나 뭐 변호사들 막 엄청나게 선임하고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재판에서 이기는 건 꿈도 안 꿔. 다만 대선 선거하는 당일까지 재판을 미루기만 했으면 좋겠어.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미국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기소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도 탄핵에 변호사가 7명인가 엄청나게 붙었다면서요. 그것처럼 트럼프도 돈도 없어. 이제 왜? 자산은 많은데 코로나 때 부동산, 호텔 다 망했어. 아시죠? 그게 지금 감정평가를 딱 때리면은 장사가 안 돼갖고 트럼프 부동산들이 다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고 뭐고 막 난리가 개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걸로 법정 비용을 대고 변호사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것만 합니까?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되려고 선거 비용도 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자기 그 지지해주는 작년 4월, 3월까지만 해도 자기 지지해주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월가도 전부 다, 월가 기업가들도 전부 빅테크도 트럼프 쪽은 돈 한 푼 안 줬어. 그래가지고 그때 바이든 캠프는 그 대선 운동하는 대선 캠프 직원들, 아유, 점심 먹고 옵시다. 다 불러가지고 어디 갑니까? 설렁탕 먹으러 가나? 쪽팔리게 설렁탕이 뭐야? 저 스테이크하우스 최고급 가서 스테이크 썰죠? 그런데 트럼프 캠프 대선은 점심때 어디 설렁탕 먹으러 밥 먹고 할까요? 야, 어디 지금 식비가 지금 돈이 없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돌려. 맨날 맥도날드만 먹어.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당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렇게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정말 끝장. 아무리 저기 극우 마가들한테 맨날 성금하고 그래서 맨날 농구화 만들어서 팔고 자기 그 머그샷 사진 트럼프 제품 만들어서 트럼프 굿즈 막 걸그룹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극우 마가파들한테 이것 좀 사주세요 갖고 코 묻은 돈 막 다 성금 받고 했는데 아무리 받아도 택도 없네.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접근한 애가 누굽니까? 띵동 해갖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리플사의 사장이랑 또 몇 명이 와가지고 저 암호화폐 저기 제가 명함 하나 주면 이게 뭐요? 리플랩스? XRP가 뭡니까 이게 뭐? 저 암호화폐 저기 그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인데요. 돈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트럼프한테 제가 돈 어마어마하게 대겠습니다. 일거에 아무도 트럼프한테 돈을 안 대주고 다 막 유대 금융계도 다 꽉꽉 막고 있을 때 암호화폐 업자들이 와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동안 번 돈으로 여기만 했나요? 민주당에도 가서 양쪽에다 돈을 다 댔어요. 암호화폐 업계가. 민주당 쪽에는 해리스 쪽에 바이든 쪽에 가가지고는 우리 좀 그만 못 살게 좀만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SEC에서 탁 막 증권법으로 소송 걸고 막 때려잡고 막 감사 세무 감사 들어온다고 하고 왜 그래요 진짜 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고 또 트럼프한테는 가가지고 돈 원하는 대로 제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지금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대신 나중에 행여나 당신이 정권 잡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다 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때 돈을 받고 나서 야 이거 정말 가슴에 사무치죠? 제일 절박한 순간에 정말 구세주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는 꼭 챙겨줄게. 그리고 그때 마가파가 있었어요. 트럼프 밑에 그 대선 캠프 안에 있는 게 다 뭡니까? 이번 선거 다 부정선거야 하고 있던 극우 마가파들이 있었는데 극우 마가파들도 아무리 정치 헌금을 모으고 해도 그 개미들 그 지지자들이 그 10,000원 20,000원씩 붙여주는 정치 헌금으로 그걸로 스테이크도 못 사 먹고 결국은 뭐예요?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톡톡 붙여줘야 되는데 맞죠? 근데 작년 3월 4월까지 아무도 와서 안 붙어. 그래서 지금 마가파들도 그냥 캠프 안에 그냥 꾀죄죄한 거죠. 꾀죄죄하고 스테이크 한번 설렁탕 한번 먹어봤으면 그냥 오늘 말을 많이 했더니 그냥 목이 아프네 이러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자들이 와서 돈을 주니까 마가파도 좋습니다. 받아들입시다 형님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원하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돈 대줬는데 잘 되면 지금부터 그걸 공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원하는 게 뭐냐. 그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믹스커피 하나 타가지고 마시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단
SEC가 너무 많은 규제, 증권법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못살게 굴고 저 빡빡머리 갠슬러 위원장이 우리한테 막 소송을 걸고 힘들어 죽겠어요. 알았어. 내가 되면 그런 거 다 없애고 공약 하나 만들어. 대선 캠프 저기 받아 적어. SEC 규제 없애고. 그거는 좋아. 왜? 미국의 극우 마가파들이 지난 10수년간 미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해갖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집대성을 했어요. 모여갖고 국정교과서 편찬하듯이 조금씩 더 내용을 추가해서. 그래서 나온 게 트럼프 캠프에서 작년 대선 기간에 딱 잡고 있던 그 지침집이 뭡니까? 자료가, 리포트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프로젝트 2025 Mandate for Leadership of America 2025 맞죠? 그 자료에 보면은 1쪽부터 100 몇 쪽까지 해가지고 경제 분야, 정치 분야 하고 뭘 어떻게 한다 세상한 걸 다 적어놨어. 아주 그냥 정약용의 목민심서처럼. 에? 그걸 해놨는데 거기를 보면은 경제부분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기사를 깜빡 못 가져왔네요. 근데 나중에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극우 마가파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그 프로젝트 2025에 적혀 있냐 그거를 그 언론 회사에서 다 하나하나 뒤집어서 싹 다 그 자료를 다 뽑아왔어요. 그 기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거기를 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친기업의 작은 정부. 그렇죠? 지금 사회주의 민주파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증권의 가상자산 내가 좋아서 투자하겠다는데 뭐 투자의 위험이 어쩌고 해갖고 증권거래소위원회에서 뭐 이거를 규제하고 그런 짓 좀 하지 좀 말아라. 얼마든지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내가 업체를 차려갖고 큰 돈을 벌고 싶다 하는 그 암호화폐 CEO들 마음껏 돈 벌게 해주고 개인이 내가 비트코인 투자해서 막 변동성이 지랄이 나든 뭐가 나든 내 돈 먹고 내가 부자 되든지 내가 벼락거지 되든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텐게 국가가 괜히 나 보호해준다고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마셔. 그게 뭐 빨갱이들도 아니고. 맞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프로젝트 2025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암호화폐 업자들이 선거 도와주겠다고 작년에 접촉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 자료는 그 전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봤더니 딱 그 얘기만 써 있어. 개인들이 알아서 투자하게 놔주고 은행이나 기업들도 마음껏 가상화폐 투자하게 국가에서 규제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딱 거기까지만 써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도 안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란 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를 우리 마가들이 공고해야겠다 그런 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2025에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대선 공약으로 트럼프가 들고 나오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비트코인 좋아하는 MZ세대들 사이에서 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설을 자기들이 쓰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축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달러의 전략자산을 비축해서 다 이게 큰 그림이야. 다 이 뭔가 있어. 원대한 계획이. 그걸로 인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한 그 얘기가 또 소설 퍼져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서 퍼진 거고 어떻게 가는지를 지금부터 보자 이겁니다. 자, 드디어 이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이 암호화폐 서밋 행사에서 일단 다 모아놓고 그 지금 암호화폐 업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죠. 그 사람들 달래주는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아까 본 것처럼 뭡니까? 여기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니까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다 방향이 똑같은데 이날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그렇게 띄워주고 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해주고 ETF 다 승인해주고 SEC에서 다 봐주고 한다 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빵
트럼프 당선된 날부터 떠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0만 달러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10만 달러에서 얽혀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을 이때 드렸었죠. 왜? 비트코인에 이거 언제적 방송에서 했나 제가 영상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에 태생적 약점이 있다. 일단 내재 가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무리 이게 우리끼리 뭐가 있다.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위험할 때 끝까지 아무 가치도 없는 비트코인을 누가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하겠냐. 그죠? 돈이 넘쳐날 때는 옛날 그 네덜란드 튤립처럼 튤립 하나에 뭐 얼마 막 돈이 흥청망청 넘쳐날 때 막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힘든 때가 오면 튤립 들고 밖에 나가고 경제 위기나 뭐가 왔는데 이걸로 빵 바꿔주세요. 누가 바꿔줘? 그거 버려. 그 하루종일 다 시드는 거 장난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래서 내재 가치가 없다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적정 가격을 아무도 몰라. 말씀드렸었죠. 주식이나 채권이나 실물 자산이나 뭐나 그걸로시 다 실제적으로 그 생산해 갖고 나오게 되는 매출이나 이득 그런 걸 다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얼마, 주가 수익 비율 얼마 다 이렇게 계산을 월가에서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러면 목표 주가가 얼마야? 계산은 뭐 근거가 있어야지. 방법이 있어야지.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와가지고 내년까지 10만 달러 간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 내년까지 50만 달러. 술 한잔 딱 먹고 그 다음날 에라 모르겠다. 100만 달러. 지들 마음대로 부르고 앉았어.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계산 어떻게 했는데? 방정식 갖고 와봐. 그런 건 없어. 그냥 내가 딱 어제 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밤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달력에다 동그라미 딱 쳐주는데 보니까 50배 써있더라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트럼프 때문에 오른다고 쭉 오르는데 자 10만 달러 넘어 15만 달러 20만 달러 막 갈 거는 같아. 근데 이게 적정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르는 게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네. 상대적으로 기준이.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7만 8만 9만 하면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10만까지 가면은 이제는 고민되는 거예요. 숫자라는 개념이 그래요. 1부터 10까지 아라비아 숫자가 알죠? 10은 완성형 숫자입니다. 꽉 차요. 홀수가 아니라 짝수죠. 음수예요. 거기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완벽하게 딱 차가지고 10만 되면은 야 10만에서 더 오른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만에서 자기들 기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더 오를 충분한 저평가된 건지 뭐가 없으니까 10이라는 숫자에 딱 집착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갖고 놀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미 모든 그것들은 선반영이 됐고 선반영이 됐는데 뭐가 선반영이 됐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이 공약으로 트럼프가 해주겠다고 한 거. 즉 SEC 규제를 없애주겠다. SEC 위원장 다 갈아치웠어요. 그 다음에 SEC가 여기 뭐 지금 예전 그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소송권 그런 것도 지금 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화해주고 취하해줄 것처럼 이미 모션이 떴어요. 그리고 정말로 백악관 안에 암호화폐 전담 기구가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서 점점 더 ETF를 승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즉, 그 전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선물이든 처음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었죠. 바이든 정권 하에서 막을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법정 싸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현물 ETF든 선물 ETF든 승인이 되면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재미로 비트코인 ETF도 있네? 키움증권에 한번 사볼까? 하고 저 같은 사람도 살 수가 있어서 유입이 더 많이 되겠죠?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왔다 갔다 팔면서 암호화폐 업체, 비트코인이나 빗썸이나 그런 거 운영하는 코인베이스나 그런 애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걸로?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만 저기 ETF를 승인을 해줘요. 우리 알트코인들도 좀 해줘요. 승인을 하는 거죠. 그것도 지금
앞으로 해주겠다. 어느 정도 지금 풀린 상태예요. 그게 그게 첫 번째 호재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제일 많이, 아까 말한 그 리플 CEO 이름이 뭐죠? 갈링하우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양반이 제일 먼저 작년 4월, 5월에 돈 들고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내가 제일 이거 해주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요. 대신 잘만 되면 우리 꼭 리플, 뭐 테더, 솔라나 걔네들 다 같이 끌고 가가지고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을 해주고 은행이나 그런 데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것도 해주겠다 하고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그때마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10만 달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진짜로 이 비트코인이 아까 말한 태생적 약점, 실물 가치가 없다. 그리고 뭐 주가 설정 이거 할 근거도 없다. 그런데 그 태생적인 약점을 환골탈태하는, 마치 그 갑자기 알부자 떼부자가 됐는데 족보는 쌍놈이야. 근데 양반 가문으로 나라에서 너는 이제부터 양반이다. 내가 양반직을 하사하마 해가지고 강남 부자들하고 다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분 변화의 길이 열리는 게 뭡니까? 그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최고의 꿈입니다. 그거 한 방 나오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마가파의 그 극우 교리인 프로젝트 2025를 눈 씻고 찾아봐도 애초부터 트럼프 캠프의 마가파도 그러고 트럼프도 그러고 걔네들이 암호화폐 업자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뭐 솔라나 뭐 리플 뭐 테더 뭐 요런 애들이 돈 들고 가서 우리 돈 좀 써주십시오 하는 작년 4월 5월 이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극우 마가들도 암호화폐 규제 풀어주자라는 말만 그 경전에 써있지, 이거를 이용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간다 그런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때예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 돈을 투자 제일 먼저 해줬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와가지고 9월 10월부터 일론이 붙고 빅테크 수장들이 붙고 월가에서도 이제 판이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네. 정확히 언제 때부터요? 저랑 같이 쭉 보아하시는 분들 알죠? 대선 토론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대선 토론 완전히 이겼다 하지만 제가 그날 토론 생중계 그 다음 날 바로 영상 만들었죠. 판은 넘어갔다. 내가 볼 때는 월가의 기관들도 이제부터는 트럼프한테 배팅할 것 같다. 제가 그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암호화폐 업자들이 원하는 게 전략적 비축자산 하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나온 거다. 갑자기. 그냥 걔네들이 이렇게도 해주십시오 하니까 트럼프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극우 마가파의 교리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돈 대주니까 니들이 원해? 이것도 원해? 돈이 아쉬우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미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맞춰보려니까 어떻게 되나요? 2월 1일부터 행정명령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1월 20일부터 행정명 나와서 하고 2월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나오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1월 20일부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막 언론 앞에서 막 서류에다 막 사인해가면서 하나씩 막 던지면서 펜 에따 가져라 막 던지면서 막 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뭡니까? 암호화폐 업자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제일 많이, 나중에 일론이 더 많이 되지 않았어? 우리도 그만큼 되고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제일 먼저 가서 돈 대줬잖아. 그렇지. 우리를 배신하진 않을 거야 했는데 관세 무역 정책이 어떻고 이민자 추방이 어떻고 그것만 쭉 내놔. 암호화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1월 20일부터. 그죠? 불안불안해. 전화 한번 해봐 자네가. 그래갖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형님 요새 바쁘시죠? 축하드립니다. 취임 행사 봤습니다. 그날 너 왜 인사 안 하고 왔어? 저 그날 갔죠. 근데 그냥 인사 한번 드리고 저기 하려고 했더니 그냥 그날 엄청 바쁘시더만요. 그냥 저 밖에서 저는 그냥 쳐다만 보다 갔어요. 야 서운하게 왔으면 내가 널 챙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날 바빠갖고 괜찮아요.
주말에 저기 밥 한번 같이 먹죠. 그려 와 아시죠? 그래갖고 나중에 갈링하우스가 찾아가서 또 밥 한번 같이 먹었어요. 트럼프하고 뉴스에 나왔어요. 가서 뭔 얘기했겠어요? 혹시 자기 잊었을까봐 암호화폐. 그래서 2월 초부터 드디어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나옵니다. 네, 그러죠? 2월 초에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뭐가 나옵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이 쓴 게 비트코인을 전략적, 지금 뭐 다른 건 다 해주고 있고 SEC가 어쩌고 막 이런 거는 차근차근 나오고 있었고,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뭘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잘 될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그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언제까지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놔라 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신난다 하고 또 시장이 방방방 떴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하지만 그렇게 떠봤자 뭡니까? 10만 달러로 다시 돌아오고 회귀하고 하죠. 여기서 크게는 못 가. 그때마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 초에 할 때마다 20만 달러 가자 했어요. 근데 안 가고 10만 달러에 계속 붙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략자산 비축이나 뭘 한다고 행정명령에 2월 1일에 서명은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소식이 없어. 맨날 가서 얘기를 해봐도 맨 관세만 얘기하고, 그리고 슬슬 뭔 얘기가 나요. 시간이 이제 오래 가니까.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죠. 열기가 식어가니까 슬슬 뭔 얘기가 나와요. 야 솔직히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게, 야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지들끼리도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략자산이란 건 갑자기 뭐 그게 막 모자라갖고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 전 세계에 뭔 일이 생겨갖고 석유가 수입이 안 돼, 원유가. 그럴 때는 갑자기 들어오는 쌀이 수입이 안 돼. 밀이 수입이 안 돼. 그럴 때는 당장 국가가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창고에 미리 쌓아놓고 있자. 석유, 그 다음에 쌀, 핵전쟁 날 때 뭐 빵 이런 거. 그런 거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서 여취하면 쓰자. 그래서 나라에서 맨날 예산을 이용해서 금년에는 정부미 이만큼 사놔. 석유 이만큼 사놔. 혹시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건빵 같은 거 저같이 사다 놓죠? 핵전쟁 날까봐? 아니에요. 저 건빵 맛있어서 사다 놓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암호화폐 열기가 이렇게 식어가는데 전략자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한다는 게 결국은 그러면 갑자기 전 세계에서 막 암호화폐가 없어갖고 난리가 나. 그래서 미국이 그때를 대비해서 날마다 국가 예산의 몇 프로, 금년에 암호화폐 이만큼 비트코인 사서 국가 디지털 포트녹스 디지털 계좌에다 저장해놔. 왜? 만에 하나 막 세계에 뭔 일이 생겨갖고 급하게 암호화폐를 막 써야 되는데 미국이 암호화폐 정부 없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비축해준다는 거야. 하는 건데 지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세계에 갑자기 암호화폐가 없어져서 정부가 큰일 날 일이 생기려나? 지들이 생각해도 좀 웃기죠? 전 세계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아무튼 정부에서 보증하고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계속 사다 놓고 금처럼 딱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되는 순간 비트코인이 정말 서러움을 받던, 니네는 내재 가치가 뭐냐? 우리 내재 가치가 뭐냐고? 그리고 니네 뭐 금처럼 눈에 보이는 게 있냐? 디지털 찌그찌그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 지들끼리 쇼하고 있네 하면은, 야 정부가 해마다 예산을 들여갖고 일정 비축해 놓는 자산이야. 진짜? 그래 임마. 미국 정부가 지구가 멸망해서 끝장나기 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해준다고. 다시 미안하네. 무시해서 내가 다시 봐야겠네 자네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를 바랬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비트코인 전략자산 하겠다 했는데 미리 정말로 작년부터 그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옹호론자들이 열심히 떠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지금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우리나라에선.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좋아하고 띄워주고 자기도 좋아지니까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략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그렇게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도 그런 생각은 그냥 공약으로만 던져놓은 거지. 자기한테 돈 갖다 주니까 진지하게 그거 굉장히 오래 생각해야 될 문제죠. 실현 가능한가 하고, 그리고 트럼프 밑에 극우 마가파들조차도 아까 프로젝트 2025 보니까 작년까지 그 문서의 보고서에 딱 그 내용만, 규제하지 말자, 개인이 맘껏 하게 하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그만 죽여라, 은행권에서 맘껏 쓰게 하자, 그 얘기는 써있지만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를 공고히 해서 나중에 마가 미국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비트코인을 금처럼 써먹자, 그런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 갖다 주고 잘 좀 부탁하고 잘 되면 이런 것까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그러자. 야, 뭐 그거 어렵냐? 하면 되는 거지 하고 띄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젊은 친구가. 앉아봐. 나도 젊었을 때는 부동산, 트럼프 재단 막 내 쇼에도 나가고 봤지? 아유, 형님. 제가 어렸을 때 나홀로 집에 극장가 영화 보고 크리스마스 때인데 거기 형님 나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려 하면서 뭐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떼돈 벌었냐 니네는? 캠프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형님.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걸 띄워주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와서 거래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근데 이거는 푼돈이에요. 이거는 푼돈. 진짜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형님이 만약에 나중에 딱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전략자산 비축해주고 하기만 하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을 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금융사업을 은행처럼 할 수 있어요. 형님, 세상에서 제일 돈 벌기 쉬운 게 뭡니까? 그 힘들게 저 부동산 장사해가지고, 저 힘들게 저 일론 머스크냐면 전기차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맨날 경쟁하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달러하고 채권을 담보로 하고 금융업을 하면요, 경쟁할 것도 없어요. 지구라는 달러판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빨리 돈 버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유대 금융계 놈들이 이거에서 해자를 딱 만들어갖고 자기들만의 사업으로 해서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여기 못 듭니다. 지들끼리 이거를 딱 가져간 겁니다. 알지. 나도 알지. 근데 내가 임마 그걸 모르겠냐? 근데 나도 그걸 해보려고 젊었을 때 했는데 거기다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 그쪽은. 그놈들이 내 트럼프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젊었을 때부터 방송에도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해도 그놈들이 나를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끼워주지도 않더라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일기 때도. 그죠?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다 인정해 주시고요. 지금 옐런이나 바이든 정권 우리 달러랑 미 국채 담보로 뭐 우리가 금융업 할까봐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다 막 때려 죽이고 있거든요. 감옥에다 다 가두고 지금 막 우리 파산시키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형님이 이거 살려주시면 형님도 이걸로 같이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비트코인 잘 모르는데. 그 아드님들 계시더만요. 첫째, 그래, 기다려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불러줘? 이거 아드님들은 좀 알아요, 비트코인을. 아시죠? 우린 좀 알죠.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 저 서류랑 인감이랑 주민등록증 갖고 오세요. 저 사업자 등록 제가 다 가만히만 계세요. 사업자 다 만들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이름만 빌려주세요. 우리 트럼프 형님하고 아드님들, 아드님들 참 진짜 번드더니 아빠 닮아 잘생기셨네. 이거 이름만 빌려주고 명의만 빌려줘서 여기 주주 되세요. 저희가 사업체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형님이 유세 현장에 나가가지고 암호화폐 이렇게 만들겠다고 매번 꼭 한 번씩만 떠들어 주십시오.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자리에서. 그때마다 비트코인 빵빵 뜨고요. 형님 지금 법정 소송 비용 앞으로 하반기에도 선거 캠프 비용 되려면 돈 많이 필요하시죠? 순식간에 제가 불려드리겠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시죠? 모르시죠? 아시죠? 이제 아십시오.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월드 리버티 코인인가 만들어가고 큰아들 둘째 아들 대주주로 들어가고 그러죠? 트럼프 막판에 트럼프 밈 코인도 만들고 야 재밌다 여보 일로와봐 멜라니아 야 멜라니아 코인도 하나 만들어봐 야 이거 재밌네 하루 만에 몇백억이 그냥 트럼프 트윗에다가 딱 띄우니까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오네. 내가 헛살았어. 그동안 부동산 판다고 그 별짓을 다 하고 진짜 그죠? 얘네들은 그래서 뭡니까?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거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월 1일 행정명령에 뭐라고 쓴 겁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그게 가능한가? 정말로 우리 마가파에서 하려는 경제정책하고 충돌 없이 되겠는가? 한번 조사해봐. 비로소 1월 20일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2월 1일부터 그런 행정명령 때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계속 암호화폐 띄우면서 한 번씩 주식시장은 신경 안 써도 암호화폐가 떨어지면 트럼프도 벌었던 돈 까먹거든요. 트럼프 가족들도. 그러니까 한 번씩 신경은 써줍니다. 써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은 호재는 다 나왔죠. 이제 다 나왔어. 선반영 다 됐어. 마지막 하나 남은 큰 건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을 해주냐 마냐인데 그게 지금 6개월 알아봐라 하고 어떻게 되나 매번 가서 소식을 듣는데 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슬슬 요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뿐만 아니죠. 전략자산 비축되는 순간 그냥 하늘로 날아가니까 전략자산 한 나라의 전략자산으로 비축이 되려면 그나마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비트코인 정도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전략자산 비축하려면 결국 상원, 하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명령은 이렇게 한번 조사하고 정책적으로 팀 꾸려갖고 한번 해봐 하는 게 행정명령이에요. 이 기사들도 그지같이 쓴 기사들 많아요. 제가 오늘 아까 봤더니 우리나라에 나온 기사에 마치 전략자산으로 지정이 됐다. 이번 행정명령 때문에 그렇게 쓰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요. 기자들이 공부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조사해보고 뭘 해라. 아무리 트럼프가 오늘 나와가지고 전략자산으로서 앞으로 뭐 리플 그 다음에 뭐 솔라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전략자산으로 하겠다. 그걸로 지정된 게 아니에요. 지정됐으면 오늘 이거 날라가요. 지정된 게 아니라 알아봐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딱 집은 그 코인들 누굽니까? 비트코인은 그러려니 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지들끼리는 최고라고 브로셔에 나와 있지만 리플 같은 것도 리플을 많이 발행하고 최대 주주로 들고 있는 건 전 세계에 리플을 쓰는 사람이 자기들은 많다고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봤자 리플랩스라는 그 하나의 회사가 대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업에 대한 특혜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의회에서 전략자산 비축해도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근데 리플이나 솔라나 이런 거를 전략자산을 비축을 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외국이 보기에도. 야, 쟤 미국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저 몇 명 기업인들 정경유착해 갖고 살라주려고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도 알죠. 그러니까 맨날 갈링하우스가 백악관에 전화해서 형님 주말에 밥 한번 먹죠. 야 저번 주에도 먹더니 아유 형님이랑 먹어야 내가 밥이 맛있어. 넘어가. 나 꼭 좀 아셨죠? 아유 알았어. 매번 가서 뭐합니까? 이 밑에 아까 그 데이비 섹스부터 다 만나가지고 날마다 그 전략자산으로 지정하는 거 어떻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야 걱정 마. 좀만 기다려. 좋은 소식 나올 거야. 신경 써준다니까. 야 나도 거기다가 좀 알잖아. 좀 엮인 거 있어. 그거 되면 나도 한몫 크게 잡는데 내가 안 해줄 것 같냐? 걱정 마라. 최대한 되게 내가 여기 다 구워 삶을 테니까 여기 밑에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이더리움도. 그쪽 업체들도 와서 돈을 많이 먹여줬거든요. 트럼프한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리플, 솔라나, 테더 이런 애들. 이거
우리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경제 활성화해 주는 건 그거는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은근히 전략자산 거기에다가 지정해 달라고 돈 많이 매겨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들도 불안한 거죠. 맨날 가서 여기다 로비를 해요. 로비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발이 떨어지죠. 트럼프 지금 관세 뭐 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월 말부터 시장에서 세력들이 철수하면서 비트코인에 넣어놨던 유동성도 빠져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2월 21일 제가 이때까지 세력들 철수 다 끝났다 할 때부터 쭉 떨어지는 거 아까 봤죠. S&P랑 다우. 비트코인도 그때부터 쭉 빠져요. 여기서 돈을 기대를 접고 빼겠다는데 빠져도 너무 무섭게 빠져. 이 아래 지지선 끝나가지고 그 다음 지지선 이러면은 폭락이에요. 폭락. 여기 지금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이 빨간 선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폭락입니다. 난리가 났죠? 백악관 전화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응? 형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왜? 시장이 야, 나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니, 주식이 아니에요. 저예요, 저. 갈링하우스에 우리 암호화폐. 그래요. 야, 나 또, 아니, 하도 저기 뭐, 월가에서 막 금융 기업가들 전화가 많이 와갖고 난 또 그놈들인 줄 알았지. 왜?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우리 챙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 지금 그 암호화폐 사업체도 이러면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떨어져도 신경도 안 쓴다 했던 두 양반들이 급하게 갑자기 이날부터 3일 안에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를 하겠다. 크립토 서밋을. 그날 암호화폐 업자들 다 모으겠다. 갑자기 발표를 급하게 합니다. 얼마나 사적 욕심에 움직이는 놈들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걸로 안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서밋이 문제가 전략자산 비축을 해준다고 좀 한번 얘기를 좀 형님이 직접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이미 2월 1일 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도 이날 한 빵 뜬 날 있죠. 3월 2일 날 트럼프가 나와서 뭔 얘기합니까? 내가 행정명령 하나 더 썼다 이번에. 뭡니까? 트럼프가 트윗을 올려요. 트윗. 그 X에다가 X가 아니라 자기네 트루스 소셜 있죠? 거기다가 올려요. 거기다가 조만간 리플, 솔라나 다 자기한테 아신소리하고 전화하고 돈 먹였던 애들, 카르다노 얘네들 우리 미국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의 일부로 얘네를 포함시킬 거다. 이렇게 트윗을 올려요. 이날 빵 뜨죠. 이날 라이브 할 때 누가 회원분이 알려주셨죠? 한 분이 지금 트럼프가 그런 발표하고 빵 뜨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었죠? 두고 봅시다 했었죠, 제가. 빵 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전화가 와요. 트럼프한테. 바빠 죽겠는데 오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 또 그놈들인가? 했더니 예, 대통령 형님 접니다. 너 어디지? 뭐 내가 솔직히 니들 이름 다 몰라. 리플이고 솔라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냐? 아이고 저 그런 허접한 데 아니고요. 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요. 왜? 지금 제가 트루스 소셜에다 올린 거 봤어요. SNS. 예. 참 형님. 전략자산 리플, 솔라나 또 카르다노? 듣보잡들. 비트코인부터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저 좀 서운합니다. 2시간 뒤에 여기 기사 보세요. 2시간 뒤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트윗을 올립니다.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지정해 줄 것이다. 바쁘죠? 자, 이게 왜 꼴이 웃기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암호화폐에서 지금 쓰이는 비중을 볼 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97%입니다. 여러분들. 전략자산으로 정부에서 비축하려면 그런 것부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다가 나머지 3%밖에 차지 못하는 요런 알트코인들 조금 넣어가지고 이것도 맛배기로 넣어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 SNS에다 올리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쏙 빼놓고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를 전략자산을 비축해부터 써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비트코인을 다루는 업계에서는 황당하겠어요. 야, 무슨 맨날 그놈들 백악관 들락날 나가면서 그냥 정치인들하고 맨날 밥 먹고 사우나 가면서 그냥 난리들을 치더니 무슨 전략자산 비축하는데 덩치가 제일 큰 비트코인 이더리움육은 쏙 빼놓고 지금 트럼프가 쟤네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 어이가 없었겠죠? 급하게 전화하니까 트럼프도 왜 나 정신이 없어서 에이 이 친구야 알았어. 2시간 만에 또 트윗을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전략자산에 들어갈 것이다 한 거죠. 그래서 하루 빵 뜹니다. 하루 빵 뜨는데 이런 방금 얘기한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해도 이게 지금 정말로 깊은 생각을 하고 나온 건지 아니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막 떨어지니까 사장들이 달려가서 징징대고 전화해서 우는 소리 하니까 트럼프도 아유 그놈들 진짜 알았어 기다려봐 하고는 갑자기 생각도 없이 전략자산인데 비트코인 언급은 안 하고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언급했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야, 그 뒤늦게 이제 비트코인 업체들이 또 막 뭐라고 한 게 그것도 해주고 하니까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날 다 빠져요. 왜?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가? 정말로? 뭐가 이번에 거창하게 정말로 뭐가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역시 이번에도 너무 떨어지니까 하도 징징대고 트럼프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돈 벌고 있으니까 또 괜히 나와갖고 트럼프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일 뭐 하겠다 오늘 뭐 하겠다 지키지도 않는 말 과장된 말 대한민국이 미국의 관세 4배를 지금 물리고 있다? 확인도 안 된 뉴스 그냥 갖다가 그냥 기분 따라 탁탁 던지잖아요. 자기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루 만에 빵 떴다가 그 다음날 야 잠깐만 이것도 별 의미도 없는데 또 괜히 한 얘기 한 번 한 얘기 생각도 없이 한 얘기 같은데 금방 또 빠진 거예요. 전부 다. 맞죠? 그러니까 아니다. 암호화폐 서밋을 우리가 개최를 하겠다니까. 3월 7일 날 밤에 그때 내가 다 모여가지고 행정명령도 다시 서명해. 2월 1일 날 서명했는데 이번에도 행정명령이 뭡니까?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땅땅땅 때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사들이 그렇게 나온 기사들이 있는데 되게 웃긴 기사고 사람을 오해하기 쉽게 써놓은 거고 전략자산으로 비축이 가능한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도 앞으로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봐라. 몇 달 걸리겠어요? 2월 초에 얘기한 것처럼 6달 걸리는 겁니다. 근데 왜? 저번에 그런 행정명을 쓴데 왜 또 써줬겠어요 이번에? 이게 떨어지고 자기한테 돈 갖다 바치고 돈 풀어주는 애들이 아쉬운 소리 하니까 그거 챙겨주니라고. 주식시장은 떨어져도 신경도 안 쓴다면서 암호화폐는 극진히 챙겨주죠. 그래서 암호화폐 서밋을 하고 또 행정명령도 한 번 더 서밋하기 전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또요. 암호화폐 행정명령 또 한 번 서명했네. 그만큼 진심인가 보지. 그리고 암호화폐 서밋이 나왔는데 떨어져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서밋에서 가장 중요한 모두가 기대했던 게 뭡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기대했던 게 지금 지금 그 녹색 선이 지난 그 10만 달러를 싸고 도는 박스권에서 아래 하단선이에요. 보이시죠? 아래 하단선으로 올라가서 안착해야 유의미있게 회복되는 겁니다. 의미있게, 유의미하게. 그런데 한번 빵 똥꼬 찔렀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저렇게까지 신경 써줬는데도. 이 얘기는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하고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중복되는 거 서명까지 하고 애들을 불러다가 백악관에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다 여기 다 나와가지고 어떤 그 정상회담 할 때보다 더 극진하게 챙겨주고 달래줬는데도 시장이 전략자산 비축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아이고 뚜껑 열어본 게 이번에도 별거 없어. 실망했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실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